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테라 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이죠. 권도형, 이르면 오는 23일 한국행 비행기를 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권도형 한국 송환이 확정이 되면서 권 씨는 이제 한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먼저 권 씨가 한국에 도착을 하면 어떤 절차를 시작을 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한국에 도착하게 되면 일단 체포가 되겠죠. 네. 그런 다음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고 아마 그 발부가 될 겁니다. 뭐 당연한 거고요. 네. 왜냐하면 가장 최근에도 그 권 씨의 측근 한모 씨가 그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구속영장은 발부될 거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검찰에 추가 수사 후에 예. 검찰에서 기소하게 되면 한국에서 형사 재판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권 씨 측에서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한 우리나라 한국행을 원했던 거는 그동안 계속 알려져 왔던 사실이거든요. 재판에서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올까요? 일단 법리적으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그 범죄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하고 또 사기하고 유사수신 규제 금지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 우리나라에서 아직 네. 이 가상 자산에 대해서 증권성이 인정되지 될 수 없다는 게 현재까지 인정되어 온 관례여서 네네. 과연 검찰은 증권성이 인정돼야만이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상당한 양형을 할 수가 있는데 예. 증권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결국에 이 부분에 대한 무죄 혐의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최종적으로 증권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으면 양형이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측면이 있고 재판 절차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보석이라든가 또 이 증권성 문제가 다퉈지게 될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을 하면 시간을 끌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 1심 재판의 경우 6개월 내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구속 기한을 넘겨서 예. 석방 받은 후 재판을 받을 이런 방식의 재판 지연 전략을 쓰지 않을까도 예상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상화폐가 우리 이제 시장에서 미치는 이 증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가상화폐가 되느냐 안 되냐, 그걸 판단해야 된다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본시장법상의 투자금융상품으로 인정이 돼야 예. 테라 루나가 예. 인정이 돼야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예. 그게 아직까지 한국에서 인정되는 게 맞느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요, 권 씨가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이 미국에 비해서 절반 수준으로 안 될 수 있다.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런 관측이 좀 나오니까 우리 사법당국이 피해자가 있는 미국과 공조해서 권 씨에게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할 가능성, 이거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범죄인 인도 협약이 있으니까 네. 미국이 한국에다가 이제 송환 요청을 하면 뭐 그러면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냐? 몬테네그로에서 한국으로 왔다가 다시 미국으로 가는 것이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근데 우리나라에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범죄인 인도 법이 있거든요. 제가 그 법을 찾아봤더니 이런 인도 범죄에 대해서 우리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인도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 검찰이 기소를 해버리면 그럼 미국으로 인도를 갖다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권 씨의 국적이 미국 국적이 아니고 아직 한국 국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한국에서 범죄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제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검찰이 미국에서 재판받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굳이 우리나라 검찰이 한국으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인도 청구를 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아무래도 한국에서 재판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조기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과연 우리나라 법제가 가상화폐에 대해서 그렇게 제대로 그 구비가 되어 있는가, 완비가 되어 있는가, 미국이 훨씬 나은 것이 아닌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우리나라 재판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 뭐 정진상 씨 누구 다 보석으로 풀려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다음에 심지어 간첩단들도 6개월 그 기간 끝나가지고 활보하고 있다가 이제 저 판결 선고받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봐도 조금 전에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권도영 씨가 그냥 6개월 정도 감옥에 있다가 구속기간 지나갔다 해가지고 그래서 불구속 재판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걱정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차라리 권도영 같은 그 세계적인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 미국에서 재판받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테라 루나 사태 피해 규모 큰 만큼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이야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전 씨에 대해서 징역 2년 6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더 강한 형량을 구형을 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구형량은 1심하고 같고요. 1심 재판부도 다량의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고 장기간 복용했고 또 마약을 소지한 양을 봤을 때 추가적으로 계속 복용할 의사도 있었다고 봐서 네. 매우 죄질이 안 좋다고는 봤습니다. 그런데 자백했고 또 자발적으로 귀국해서 수사에 협조했고 이런 부분이 참작이 돼서 집행유예 판결을 한 것인데요. 검찰이 보기에는 마약을 투약한 기간이라든가 소지한 양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마약을 투약하는 장면과 환각 상태에 있는 장면을 직접 라이브 방송으로 해서 국민들이 보게 했습니다. 예, 맞아요. 이게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크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마약 소지량이라든가 투약 시기나 정도 범위 이것만을 가지고 이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1심의 형이 좀 가볍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전우원 씨는 이제 어제 법정에서도요 자신의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고 또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지금 전해집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떤 결과를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와서 이제 네. 구속이 안 됐는데 그 이유는 자발적 귀국, 범행 자백, 그다음에 반성하고 탄원서가 무려 10,000장이나 들어왔대요. 그래서 작년 2023년 12월 22일에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네.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이 어제였어요. 3월 20일. 그런데 첫 공판하자마자 그냥 결심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항소심 재판 딱 한 번 하고 4월 3일에 선고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 전우원 씨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계속 반성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치료도 열심히 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제 생각에 그 항소심 재판부가 재판 딱 한 번 만에 이제 선고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걸 보니까 1심 판결과 크게 달라질 게 있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은, 그 변호사님 말씀처럼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린다면 검찰이 다시 상고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 사건은 전원 씨 본인은 항소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한 것인데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 변호사님 지금 말씀대로 항소심 법원이 1회 기일만 열고 종결을 했다 그러면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건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1심이 똑같은 판결을 하더라도 검찰이 항소를 해야 될 법리적 근거도 없고 실익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이강인 이 탁구 게이트 논란에 대해서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주장 손흥민도 이강인의 사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죠. 함께 내용 듣겠습니다. 너무 많은 사랑, 많은 관심 그리고 너무 많은 응원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보답해드리지 못하고 실망시켜드려 일단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강인이가 또 모든 선수들 앞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더 똘똘 뭉칠 수 있는 계기가 확실하게 생긴 것 같아요. 손가락 기사는 이제 좀 안 써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축구 선수이다 보니까 손가락 하나는 없어도 괜찮다고. 자, 이강인 선수가 사과할 내용을 직접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변호사의 입장이 아니라 그냥 국민의 입장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네네. 들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예. 이강인 선수가 사과를 한 것보다 손흥민 선수가 사과를 흔쾌히 받아준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갖다가 하고요. 그런데 아시안컵 이전과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이미 저 포함해가지고 많은 팬들이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실망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망한 상황에서 다시 이전과 같은 상황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사과 한두 번 해가지고 끝날 일이겠습니까? 앞으로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아직 이강인 선수가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한 번 실수는 할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갖다가 해요. 네. 하지만 만약에 비슷한 실수가 또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지금과도 또 다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우리나라가 배출한 아주 역대급 그 축구 선수인 이강인 선수가 그 기량과 함께 품성도 적어도
손흥민 선수만큼은 좀 성숙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조규현 변호사님도 변호사가 아닌 국민의 마음으로서 이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이강인 선수 사과 내용을 직접 준비했다고 하고요. 손흥민 주장도 정말 폭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사과를 받아들인다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두 선수가 축구 실력으로는 뭐 세계 최고의 선수죠. 그리고 국민들도 그렇죠. 모두가 매우 아주 좋아하고 있고 예. 그중에 특히 손흥민 선수는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이나 품성에 대해서도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서 특히 눈에 띄었던 게 손가락 부상에 대한 질문을 계속 기자들이 하셨죠. 왜냐하면 그렇죠. 영국 프리미어 리그 경기에 참여했을 때도 예. 여기에 붕대를 감고 뛰고 있었으니까 이게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등의 질문이 많았는데 네. 이 부분이 강조되면 자꾸 이강인 선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자꾸 떠오르기 때문에 예. 손흥민 선수는 그 부분 질문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강인 선수에 대한 배려 또 팀을 하나로 묶으려는 주장다운 모습 이런 부분이 보기 좋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선홍 그 대표팀 감독도요. 이 문제가 어떤 특정 선수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축구팀 전체의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으니까 뭔가 좀 단합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열릴 태국전 글쎄요 이런 것들을 바깥에 국민께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죠. 그 태국이요 그렇게 만만한 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작년에 일본인 감독을 선임을 해가지고 예. 아시안컵에서 우리나라는 4강까지 올라갔지만 태국도 16강까지 네. 올라갔고요. 네. 그다음에 태국의 FIFA 랭킹이 12단계 12 그 랭킹이 올라갈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상대는 아닐 수 있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역대 전적을 찾아봤더니 30승 8패예요. 그러니까 30승 7무 8패니까 우리나라가 역대 전적으로 봤을 때 압도적이다. 그다음에 피파 랭킹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22위면은 태국은 101위거든요. 네. 100위가 넘어가는 그런 국가인데 거기에다가 황희찬 선수는 조금 몸이 안 좋아서 요번에 빠졌지만 손흥민, 김민재, 뭐 이강인 이런 선수들 다 있고 그다음 또 국내파 선수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기량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쉽게 뭐 오늘 TV조선에서 중계하지 않습니까? 예. 오늘 그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갖다 하고요. 네. 만에 하나 지면 큰일 나지 않겠나요? 자, 아까 좀 전에 정준하선도 네. 얘기해 줬습니다. 오늘 축구 국가대표팀 태국전에 나서는데요. 8시입니다. TV조선에서 생중계되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